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3년 차 직장인입니다. 누군가는 사람 인성은 안 변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말 때문에 저도 희망을 놓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나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결혼 기간 동안 파란만장한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 상황을 하소연하고 싶어 글을 썼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 초까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저에게 뭐든 잘해주고 맞춰주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에 제가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서 밤새 병간호를 해줬어요. 어머, 여보, 밤새 나 병간호 한 거야? 당신 오늘 일찍 회사 출근해야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피곤해서 어떡해. 회사 실수도 없고. 당신 밤새 고생 많았겠다. 피곤하지? 내가 얼른 아침 차려줄게. 아침이라도 좀 먹고 가. 나 오늘은 몸 좀 괜찮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이번 주에 있는 행사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도 괜찮겠어. 무슨 소리야? 이미 그건 내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행사가 지금 중요해? 당신 몸이 더 중요하지. 며칠을 이렇게 끙끙 앓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행사는 무슨? 그리고 일어나지 마. 내가 새벽에 죽 끓여놨으니까 그거 오늘 챙겨 먹어. 맘 같아서는 회사도 쉬고 당신 곁에서 봐주고 싶은데 회사를 쉴 수가 없어서 걱정이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몸 챙겨. 알겠지? 그리고 점심에 같이 밥 먹자. 먼저 챙겨 먹지 말고 조금 기다리고 있어. 회사 가서 말해보고 얼른 다시 올게. 여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나 진짜 괜찮아. 여보가 더 힘들겠어.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엄마가 오늘 잠깐 오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여기까지 오지 말고 거기서 밥 먹어.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도 더 걸릴 텐데 어떻게 점심시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려고. 당신 힘들어서 안 돼. 어차피 엄마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고, 장모님 괜히 힘드시게 오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려. 내가 여기 있으면 되니까. 거기서 오시려고 하면 더 시간 오래 걸리지. 나중에 몸 좀 더 괜찮아지면 처가댁 다녀오자. 장모님도 일하셔야 되는데 쉬시는 거잖아. 안 되겠다. 오늘 회사 가서 반차 내겠다고 해야 되겠어. 오전에 얼른 일 끝내고 올 테니까 당신 푹 쉬고 있어. 장모님께도 내가 말씀드릴게. 알았지?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아픈 날이면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제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어떤 일보다 저를 가장 우선시할 정도로 남편은 저를 무척이나 아꼈고 사랑해줬습니다. 신혼 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을 했는데 이후에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 3년 후에 저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 2달 뒤가 바로 명절이었는데 아침부터 부랴부랴 챙겨 시댁에 가려고 하니 남편이 말렸어요. 여보, 어디 가려고? 오늘 우리 집 가려고? 여보, 내가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렸어. 아이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거길 어떻게 가? 내가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고 쉬어. 당신 배고프지? 은우 깨기 전에 내가 간단하게 먹을 거 해줄까? 오늘 명절이니까 내가 낮에는 전이라도 좀 해줄게. 낮에 조금 쉬다가 오후에 처가댁에 가자. 알았지? 여보, 그래도 시댁에 잠깐 들리자. 나중에 우리 집에만 갔다는 거 아시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우리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안 가면 너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는 좀 나가도 괜찮아. 가면 어머님이 이것저것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오자. 우리 집이랑 처가댁이랑은 다르지. 우리 집에 가면 당신 어쩔 수 없이 눈치도 보고 일도 조금씩 해야 되잖아. 처가댁에 가면 당신은 가만히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애도 다 봐주시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안 가도 처가댁에는 가야지. 당신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어제 저녁에 다 통화했어. 아무리 출산한 지 2달 넘었다고 해도 아직 당신 몸도 성치 않고 푹 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가? 그냥 오늘은 나까지 집에서 푹 쉬다가 오후에 장모님 장인어른 좀 한가하실 때 가서 쉬다가 오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남편은 가정에 더 충실했어요.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나면 남편들은 다 밖으로 돈다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나와 아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잘해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저희 집에서 남편 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할 때쯤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금이 필요해 시댁이 먼저 얘기를 꺼냈을 때 시댁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셨고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죠.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주셨어요. 지원도 정말 많이 해 주셨고 부모님께서 인맥을 모두 끌어모아서 사업을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순하고 착한 천성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은 그런 부모님께 실망을 안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2분 아니었으면 사업이 이렇게나 잘 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사업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자리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번에 안 그래도 2분 모시고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싶었는데 2분 시간 괜찮으실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서방 세 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우리야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뭐. 우리한테 이렇게 잘할 필요 없고 우리 딸만 잘해주면 되는 걸세. 뭔가 우리한테 해주길 바라면서 자네 사업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딸 행복하게 잘해달라고 도와주는 거야. 알지? 강서방 잘하고 있지만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야 뭐 이제 은퇴할 시기고 우리 둘이서 앞으로 노후 잘 보내는 게 제일이지 뭐. 자네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우리 딸도 부족하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뭐 다른 거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안 그래도 자네 사업 때문에 이래저래 할 말도 있었는데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게나. 아는 지인이 자네가 하는 사업 알아보고 있더라고. 거래 한번 트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소개 좀 시켜주려고.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제 사업 지금까지도 못마땅히 하시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제가 더 기펴고 열심히 사업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정말 아들이 될게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로서 더 잘 살게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정말 잘해 주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사업 자리를 잡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지냈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 집을 챙기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남편을 만난 게 복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죠. 남편이 잘하는 만큼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업이 잘 자리를 잡고 커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거래처를 연결해 주시기도 했고,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얼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수년을 꼬박 노력하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한 끝에 드디어 사업은 점점 피기 시작했어요.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도 점점 달라졌는데 달라진 것은 수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도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바빠? 안 그래도 아빠가 전화 왔었는데 당신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사업 때문에 이래저래 물어볼 게 있으시다면서. 여보, 당신이 한번 연락해봐. 저번에 당신이랑 연결해준 거래처에서 아빠한테 뭐라고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야. 당신이랑 연락해서 해결하려고 하셨다는데 그래도 아빠가 걱정되셨는지 연락했는데 당신이 안 받았대. 전화 못 받았어? 아, 그거? 아, 그 거래처 내가 거래하기 싫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은 참. 아, 그거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려. 장인어른은 왜 자꾸 사업에 관여하시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장인어른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간섭하시니까 내가 진짜 너무 머리 아프다. 네가 좀 얘기해봐. 아, 왜 이렇게 연락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당신 지금 거래하는 곳 대부분 우리 아빠가 연결해준 곳이잖아. 당연히 아빠 보고서는 당신이랑 거래하는 곳도 많으니 거기서 문제 터지면 아빠한테 연락이 오는 건데 그걸 왜 간섭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빠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움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간섭이라고? 아니, 좀 그렇잖아. 무슨 일만 터지면 그냥 사이랑 해결 보라고 하면 될걸.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왜 하나부터 열까지 장인어른이 다 간섭을 하시는 거냐고. 이거 진짜 스트레스야.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것도 맞지만 솔직히 사업 이렇게 키운 건 온전히 내가 잘해서 그런 건데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건 맞지만 결국 사업이 크게 된 것은 본인 덕이라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친정 부모님께서 간섭을 많이 하시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말을 들어보니 남편에게 간섭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만 사업체와 연결된 거래처들 중에서 대부분이 부모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부모님께 연락이 오니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연락을 하셨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남편은 불편해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점점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일찍 일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향했는데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집이 왜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거예요? 물건들은 왜 다 꺼내 있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급하게 전화를 끊으셔서 급한 일 있으신 것 같다 생각은 했는데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TV랑 세탁기랑 이런 건 왜 다 밖에 버려져 있고 어머님, 이사라도 가시려고요? 거기 우두커니 서 있으면 저절로 정리된다니?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정리해서
밖에 싹 다 내다 버려. 너는 며느리가 된 게 시댁 일에 관심이나 있는 거니? 오죽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들이 나서서 집까지 신경 쓰게 하니? 에휴, 이거 싹 다 버리고 새로 물건 드릴 거니까 다 분리해가지고 밖에 내다 버려라. 오늘 내로 해야 하니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해. 네? 갑자기 왜 물건들을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급한 일만 정리하고 온 거라서 다시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요. 어머님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 저 급한 일인 줄 알고 금방 갔다 오겠다고만 하고 나온 건데. 어머님, 일단 회사에 다시 갔다 올게요. 끝나고 다시 와서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려? 예, 이거 네 일 아니니? 며느리가 됐으면 시댁일 솔선수범해서 네가 나서서 정리해야지. 나이 많은 시모가 네 일까지 다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일이 대수냐? 너는 네 남편이 밖에서 그 생고생하면서 돈 벌어다 주면 시댁에도 알아서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살다 시댁에 이렇게까지 못하는 애는 처음 봤어. 회사 갈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그거나 치워. 알고 봤더니 남편이 시댁 가구며 가전제품들을 싹 다 교체를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고, 시모는 집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일은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시댁에서 뭔가를 시키면 며느리로서 당연히 모든 일을 제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나서 남편은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지만 시댁에는 전날부터 가서 하루를 꼬박 같이 지내야 했어요. 참다 어느 날은 친정에 가자며 남편에게 말을 꺼낸 적도 있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집에도 가자. 몇 년 동안 명절에 집에도 안 가고 당신 바빠서 우리 집 안 가본 지도 오래됐잖아. 매번 나 혼자만 가니까 엄마 아빠도 당신 보고 싶어 해. 오늘은 잠깐이라도 들렸다가 오자. 오후에 갈 곳 없다고 했지? 시간 내서 잠시라도 갔다 오자.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집에 계시라고 말씀드렸거든? 지금 딱 출발하면 될 것 같아.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가긴 어딜 가? 사업하는 사람은 오늘 같은 날 더 바쁜 거 모르니? 안 그래도 사업하면서 거래처 싹 다 돌아야 하는데 네가 친정 가자고 재촉할 일이냐? 가려면 너 혼자 가. 안 그래도 바쁜 애한테 친정 가자고 징징대지 말고. 에휴, 애가 철이 아직도 없어서 어쩌냐? 너는 아직도 엄마 아빠 타령이야? 결혼했으면 시댁 사람 된 거지. 아직도 엄마 아빠 타령하면 어쩔 거야? 어머님, 저희 몇 년 동안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랑 애만 둘이서 갔고 남편은 몇 년을 저희 부모님 얼굴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에도 안 가면 집에서 걱정하실 거예요. 시댁에는 꼬박 오고 있잖아요. 무슨 일 있든 없든 저는 남편이랑 애랑 같이 오는데 저희 집은 매번 저랑 애만 오니까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데 오늘만 같이 갔다 올게요. 잠깐 얼굴이라도 비추고 오자, 여보. 나 오늘 바빠. 오후에 가야 되는 곳 있었는데 내가 깜빡했어. 오늘 같이 못 갈 것 같네. 그냥 지금 당신이 처가에 갔다 와. 난 나중에 한가할 때 전화 드릴 테니까 당신만 오늘 갔다 와.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말을 내놓고서는
결국 집에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자 전 친정 부모님과 저도 모르는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죠. 그렇지만 친정 부모님과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걸리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남편이 다시 돌아왔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밥을 먹던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꺼낸 말 때문에 전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두 분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도 겨우 마련했네요. 사업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래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챙기려고 하니까 더 시간이 없네요. 안 그래도 두 분께 식사 대접 꼭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입맛에는 좀 맞으세요? 아유, 강서방, 정말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아. 사업이 많이 힘들긴 했나 봐. 시간이 그렇게 없었다니. 안 그래도 우리 딸 매번 손녀랑 둘이서만 오길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빠서 그러겠거니 생각은 했었어. 어쨌든 이렇게 식사 자리 함께하니 참 좋네. 음식도 맛있고 말이야. 사업은 그래서 잘 되고 있어? 안 그래도 거래처에서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요새 많이 와서 걱정하고 있었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 그게 사실 이번에 신규로 론칭하는 게 좀 차질이 생겨서요. 거래처에는 투자 설명회도 다 마쳤는데 시작하는 게 좀 늦춰질 것 같아서 아마 그것 때문에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골머리가 아파서요. 자금이 좀 순환되면 풀릴 것 같은데 묶여있는 게 하도 많아서 아휴, 저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지금 혹시 장인어른 아시는 곳 있으시면 자금 좀 융통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휴, 오랜만에 식사 자리인데 이렇게 사업 얘기를 꺼내는 것도 참...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식사하시죠. 제가 알아서 잘 풀어보겠습니다. 아니네. 뭐 고민이 많으니까 오랜만에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어렵게 말 꺼낸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전화 받아서 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 자네가 직접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요즘 좀 힘들긴 하는가 보구먼. 일단 알았네. 오늘은 식사를 먼저 하고 내가 따로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역시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장인어른 장모님을 존경합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답답했는데 두 분 만나고 나면 제가 딱 해결이 될 것 같다 싶었거든요. 오늘은 즐겁게 식사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면서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은근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남편은 사업이 힘들 때를 제외하고는 저에게 잘해주지 않았고 부모님과 식사 자리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사업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만난다는 걸 알고서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행동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면서도 결국 저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봐 주시기도 했고 결국 사업의 위기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는 남편은 다시 저와 친정 부모님을 모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망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을 때쯤 남편이 시동생이며 사촌들까지 사업장의 높은 직급으로 넣어두고
엉망진창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문제를 지적하자 남편은 심한 말을 했죠. 당신 사업장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다른 직원들이 날 보자마자 뭐라고 하소연만 해? 시동생이며 사촌들까지 다 사업장에 그냥 넣어둔 거야? 들어보니까 다른 직원들 괴롭히고 제대로 일은 안 하고 월급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간다면서 다들 뭐라고 하던데. 당신 이러다가 사업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그럼 우리 동생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원래 이렇게 가족끼리 하나씩 주고 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불만 있는 직원 있으면 그냥 그만두라고 해. 걔네 말고도 일할 사람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넌 꼭 네 아빠처럼 그따위로 사업에 관여해야 되겠냐? 네가 잘 알겠냐? 내가 잘 알겠냐?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래? 당신 사업 걱정하는 거잖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일이라도 하라고 좀 해. 당신이 아무것도 관리 안 하니까 사업장이 엉망진창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하라고 해야지. 당신 사업장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제대로 일하는 직원들은 대우도 안 해주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야,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가서 사업장 운영해.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처럼 말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근데 관리하는 게 네 말대로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또 불만 생기고 걔네들은 똑같아. 지금이랑 달라진다고 해서 뭐 걔네가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 차라리 가족들 넣어두는 게 낫지.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 남편은 직원들의 불만사항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느라 바빴어요. 사촌들이며 시동생까지 회사에 넣어두고는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거나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좋은 직원들이 그만두며 저에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그제야 저는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해보아도 남편은 전혀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든 사업장을 크게 키우려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아이에게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가족에게 다정한 아빠 코스프레를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니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아니, 고작 하는 게 애 하나 보는 거면서 애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게 말이나 돼? 오늘 중요한 모임인데 애가 아파서 못 가는 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 약 먹여. 얼른 열이라도 내리게. 애한테도 잘 설명하고. 가서 징징거리거나 아프다고 하면 혼난다고 해.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서 애 제대로 못 돌보면 진짜 알아서 해. 당신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애가 아픈데 무슨 모임을 가겠다는 건데. 그거 우리 못 가. 애 컨디션 봐가면서 그따위 말 짓거려. 애가 아픈데 애 데리고 모임 가겠다는 아빠가 제정신이야? 그리고 애는 나 혼자 보니? 내 애이기도 하지만 당신 애이기도 한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못 가니까 당신 혼자 가던지 다음에 가던지 해. 아이씨, 말이 안 통하네. 지금 중요한 모임이라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쪽에서도 우리 애랑 동갑자리에 같이 나오는데 같이 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사업에도 좋다니까 그러네.
헛소리 하지 말고 애 약부터 먹이고 열부터 떨어지게 해. 내가 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냐? 뭘 하라고 했냐?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오자는 거잖아. 그게 우리 좋다고 하는 거야? 당신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어떻게 애가 아픈데 그런 모임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당신 혼자 가든지 하라고. 남편은 아픈 애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실랑이를 했어요. 결국 아이와 저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사업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뒤 아이가 낳고 나서 저는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밤낮으로 아파서 끙끙 앓는 저를 보면서도 남편은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오히려 저를 한심하게 보고서는 나가버렸죠. 결국 증상이 심해지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입원을 했다고 하자 어쩐 일로 남편은 불이 나게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그러게. 몸 관리 제대로 잘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언제까지 입원해야 된다는데? 오늘 하루 정도면 괜찮지 않나? 들어보니까 독감은 링거 한 번 맞으면 다 낫는다고 하던데. 당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좀 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뭐야? 집에는 연락해봤어? 내일 김장하는 날이잖아. 연락했어. 병원에서도 한 며칠은 입원해서 봐야 된다고 해서 입원하려고. 애는 엄마가 오셔서 봐주실 거야.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폐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입원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래야 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시댁에 전화드렸는데 어머님께서 그래도 김장해야 하니까 오라고 하셔서 당신이 가서 좀 말씀드려줘. 내가 말하니 구태여 오라고 하시네. 야, 그거 얼마나 아프다고? 내일 하루 시간을 못 내? 안 그래도 너 지금까지 우리 집에 뭐 한 것도 없잖아. 이참에 며느리 노릇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감기 때문에 며느리 노릇 안 하냐? 슬슬 80포기만 해. 내가 엄마한테 많이는 못할 것 같고 80포기만 한다고 말해둘 테니까. 아, 너 가만 보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는 것 같다. 너 이것도 꾀병이지?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내일 가서 김장해. 남편은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저의 꼴을 보고서도 다음날 김장을 하러 가라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 절 간호해 주려고 오셨던 엄마가 그 말을 듣고선 바로 들어와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처음 엄마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 했지만 이내 화난 얼굴로 엄마에게 소리를 쳤죠. 장모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뭘 했다고 뺨을 날리세요? 아무리 장모님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친곡감이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장모님이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니까 저 사람이 저희 집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돌면서 키우시니 며느리가 되어서는 며느리 도리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지금까지 우리 딸 이따위 취급을 하고서는 우리한테는 알랑방귀를 꼈어? 내가 지금 이거 가만 놔둘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했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행복하게만 해주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 자네 어디로 들은 거야? 우리 딸 이렇게 만든 것도 다 네 탓이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 진짜 장모님이야말로 제가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지금 제 뺨 날리신 거 신고할 겁니다. 이거 신고하면 장모님 처벌 받으신다고요? 아세요?
그거 아시고서는 저한테 막말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만 안 두시면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고작 조금 도와주신 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수하신 겁니다. 그래, 그 얼마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각오해. 신고하려거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던지. 근데 뒷감당 네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니? 우리 딸 이 꼴로 만든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남편의 태도를 보고서는 엄마는 그간 제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셨고, 그 후로 엄마와 아빠는 제 이혼을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 준비와 함께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셨어요. 안 그래도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아빠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투자금에 대해서 서류도 다 작성을 해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남편에게 투자도 하셨지만 투자자들 소개도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의 거래처 중에서는 아빠의 소개로 연결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능력으로 거래를 뚫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아빠의 인맥으로 맺어진 거래들이 대부분이었죠. 투자 회수를 함과 동시에 아빠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편과 남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그만둔 직원들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추가 수당 등을 청구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남편 사업장에 할 수 있는 모든 청구는 다 한 번에 진행을 하셨어요. 거래처에서는 슬슬 남편을 손절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남편은 사태 파악을 하고선 미안하다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에만 눈이 멀어서 제대로 제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정신 차렸고 반성했어요. 와이프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용서 따위는 없어. 내가 널 그동안 참아준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딸 남편이기 때문이야. 어디서 그따위 생각으로 우리 딸이랑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을 해?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그 잘난 네 가족들이랑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한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이제 와서 낯짝도 두껍지. 참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돈을 벌다 보니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전보다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장모님, 장인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보, 한 번만.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도 잘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고 그걸 다 날린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당신은 지금껏 우리는 뒷전이었고 당신 잘난 것만 생각했잖아. 이제 와서 왜 기회를 달라고 해? 이미 당신은 우릴 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버릴 차례야. 앞으로 볼 일 없을 거야. 아이 양육비나 제때 보낼 생각해. 알겠니?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지만 사실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심이 이제는 바닥이 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남편을 보아도 안쓰럽거나 애처로운 감정도 들지 않네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 사업은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서
업계 내에서도 이미지는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챙겨주었던 시동생과 사촌들도 남편 사업이 망해가자 모두 나 몰라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잘 벌 때는 그렇게 떠받들던 시댁에서조차 남편이 망하면서 그동안 해주었던 좋은 가전제품이며 가구들을 다 처분해야 했다더라고요. 아마 그 집에서는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의 분쟁이 되고 있겠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번 일로 많은 걸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정 자식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지금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면접 교섭으로 보는 남편은 초췌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본인이 이겨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사람이 한순간에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한 지 한 달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날 겪었던 충격적인 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실 테고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어요. 그 전부터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더니 매 순간마다 항상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성격에 적응이 되지 않았던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속마음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차갑고 상처되는 말밖엔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지칠 대로 지쳐버려 더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아이도 없는데 그냥 이혼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이런 심각한 부부관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시모가 항상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남편이 서운하게 해도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지나친 행동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시모 옆에서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차라리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겠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요즘 나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야? 네가 그냥 내 옆에 있는 거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아냐? 너도 싫고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엄마도 짜증이 난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너는 하는 행동 모든 게 답답하고 엄마는 맨날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으니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술을 마셔도 적당히만 먹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퍼마시고 집으로 걸어오다가 아들 걱정된다고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신 어머님이 술 취한 너를 발견하고 서둘러 걸어갔는데 달려오는 차와 부딪힐 뻔했던 거, 어머님이 뛰어들어서 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를 낳아주고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병들어서 짜증이 난다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머님, 다리 저렇게 된 거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언제 구해달라고 그랬어? 엄마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뿐이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미 한쪽 다리 없는 거 내 다리라도 떼서 붙여주면 되는 거야?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되는 일도 하나 없다고. 차라리 그때 그냥 떠나지 그랬어. 저는 더는 남편의 버릇없는 행동을 들어줄 수가 없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본인도 화가 치밀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모는 힘든 몸으로 남편한테 기어가 발목을 잡은 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한테 잘해야 된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시모는 한쪽 발을 잃게 된 이후 함께 생활하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은 그런 삶이 싫었는지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서로 계속 얼굴을 붉힌다면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시모는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는 것도 없었죠. 집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시모는 모든 게 본인 탓이라며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시모를 위로하며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저 또한 남편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고 하루빨리 이런 불안한 생활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 말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짐을 챙기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는 게 많다면서 시모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 다리를 잃은 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들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이길래 저와 시모는 당황해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전부 싼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는 시모를 안아들어 밖으로 나가 차에 올려 태우길래 너무 놀라 화를 내게 되었죠. 어머님이랑 내 의견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데? 계획도 없이 떠나는 게 어디 있어? 끝까지 당신 멋대로 할 거야? 너는 필요 없으니까 빠져. 엄마랑 나랑 단둘이 여행 떠날 거야. 하루라도 잔소리 안 하는 날이 없지. 이번만큼은 방해하지 마.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네가 어머님을 어떻게 챙길 건데? 장애가 생기신 이후 단 한 번도 돌봐드린 적 없었잖아.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충분히 상의하고 우리 관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 서로 마음이 진정이 됐을 때 다시 계획하는 게 좋겠어. 어머님도 이런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제발 내일에 방해 좀 하지 마. 엄마랑 여행 좀 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동안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 바람 좀 쐬러 가는 것뿐이라고. 남편은 차 문을 잡고 있는 저를 밀친 뒤 출발을 했고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신경 써드려야 하는데 남편이 시모를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도착하시는 대로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한테 모자지간 즐거운 시간 보내다 들어갈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한 통 남긴 채 더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 두절인 상태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모와 남편이 하루빨리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 깜빡 잠이 들었던 상태에서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길래 너무 놀라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편의 울음소리였고 오열을 하면서 병원이라며 시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남편한테 되물었고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길래 서둘러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도착해 남편이 알려준 위치로 찾아가니 오열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 천으로 뒤덮여 있는 시모를 보게 되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최대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냐고. 어떻게 차가 화재로 덮일 수 있냐는 거야. 모르겠어. 내리막길에 잠깐 차를 세워놨었는데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차가 기둥을 부딪힌 상태로 화재가 나고 있었어. 나도 지금의 상황을 믿을 수 없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화재로 뒤덮인 차량을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119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불길이 너무 커져서 진압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녹아내렸고 손을 쓸 수 없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 전부 내 탓이야. 당신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괜히 고집 부려서 내 손으로 엄마를 떠나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가자고 했잖아.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줬어 봐.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원망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던 상태라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로
시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를 했지만 저는 남편이 다리를 잃은 시모가 짐스럽게 느껴져 사고사를 위장해 세상을 떠나도록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었기에 경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없이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갔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화를 냈어요. 네가 일부러 어머님 저렇게 만들었지? 생명보험 노리고 저지른 행동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갑자기 어머님이랑 여행 간다고 할 때부터 의심스러웠어.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저지르겠어?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라잖아. 나는 좋은 뜻에서 여행을 간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이상한 생각할 시간에 조문객들이나 잘 좀 챙겨. 조금 있다가 임직원분들 오신다니까 깍듯하게 모셔. 알겠어? 느려 터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임직원도 똑같은 사람이야. 장례식장에서 뭘 얼마나 신경 써달라는 거야. 조문객이 당신 회사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얼굴 붉혀야 되겠냐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 나 지금 상당히 예민하거든?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존말할 때 시키는 대로 해. 너도 우리 엄마 장례 망치고 싶지 않잖아.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준비해. 남편은 시모가 떠난 이후 전보다 저를 더 막대했어요.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밖에 상당히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는지 시끌벅적하길래 남편이 밖을 살폈는데 저보고 빨리 나가서 조문객 챙기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온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저는 정신없이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보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최대한 제 감정을 참고 억눌렀어요. 시모의 장례를 망치고 싶지 않아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 걸친 남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좋게 대하는 게 아닌 일하는 직원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지 몇몇 분들이 걸어오자 남편과 회사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지켜보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뭘 멀뚱히 서 있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던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제 얼굴에 뺨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은 침묵이 흘렀고 저는 결국 울분을 토해냈어요. 넌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우리 회사 임직원분들께서 오셨는데 빨리 육개장 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뭘 쳐다만 보고 있어? 꼭 화를 내야 움직일 거야? 네가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 마셨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니? 너한테 회사 임원은 중요하고 결혼한 마누라는 함부로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좋아서 붙어 있는 줄 알아? 네가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할까 봐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
장례식 도와주고 있는 건데 육개장 그거 조금 늦게 내보냈다고 내 얼굴에 손을 대? 오늘 네가 나한테 한 일에 대해서는 장례가 끝나고 고소할 거니까 콩밥 먹을 준비나 하라고. 너 지금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우리 회사 사람들 왔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알아채야지. 어딜 감히 집안의 가장인 나한테 고개를 쳐들고 있어? 어차피 너도 끝이야. 내가 너랑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남겨준 생명보험으로 새 출발할 거라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에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잘한 행동인 것처럼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쫓아오던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집안의 가장이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는 사람으로 취급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려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 관계는 정말 끝이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계단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장례식장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축을 받으면서 내려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세상을 떠나신 시모가 온전한 몸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가야, 나 살아있다. 세상 떠나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빨리 돌아가자. 저 정신 나간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야.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 줄 아니? 저놈이 글쎄 나를 깊은 산속 창고에 가둬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걸 보니 벌써 저놈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나 보다. 엄마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렸는데 결국 이를 저질러? 엄마,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모든 걸 마련해 놨었잖아요. 몇 달만 고생하면 우리한테 큰 돈이 들어오는 건데 전부 망치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살아 계신 것도 충격인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몇 달만 고생하면 된다고? 그럼 너는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도 아니고 빚도 하나 없이 그동안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왔었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계신 어머님을 세상 떠나게 만든 거냐고. 보험금으로 뭐 할 생각이었어? 나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저지른 이 계획. 네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벌였을 거 아냐? 남편의 머릿속에 계획한 일이 틀어졌는지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주춤거리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도망을 치려 하자 시모를 부축해 주고 있던 한 사람이 남편을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높은 분이었는지 그분의 한마디에 많은 직원들은 남편을 에워싸 붙잡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를 부축해 준 사람은 남편의 회사 대표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 내려오는 시모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표님이 직접 부축을 해줬던 거였죠. 그리고 한동안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시모가 남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대신 설명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모 몰래 절대 해선 안 될 신생 코인에 손을 댔던 일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잘못된 투자를 했다가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수습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서 찾다가 시모가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빼돌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 눈앞을 지나가는 한 노인이 시모와 체격도 비슷한데 같은 쪽 다리 하나가 없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한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무연고자로 가족이란 하나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뒷조사를 하면서 노인이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발빠르게 계획을 했던 거고 시모를 인적 없는 깊은 산속 창고에 숨긴 채 노인을 끌어들여 범죄를 저지른 거였어요. 차량 화재로 인해 온몸이 녹아내렸고 한쪽 다리가 없는 모습에 시모가 아닐 거라고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들어오는 부의금과 시모의 생명보험으로 많은 돈을 잃어 손해를 봤던 금전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시모를 창고에 두고 왔을 때 일이 잘못되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시모는 보험금만 챙기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빠져나오려고 창고 안에 있던 도구로 낡은 문을 쉬지 않고 내려치자 문이 열렸고 힘겹게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내려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시모는 남편이 벌써 일을 저지르지 않길 바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집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때마침 저와 마주친 거였고 남편이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 회사의 대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깊은 산속에 고려장할 생각이었냐고 생명보험금에 눈이 멀어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며 손에 잡히는 건 전부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고 손에 들린 시루떡으로 남편의 얼굴을 세차게 올려쳤어요. 대표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금만 노릴 생각이었다면 무연고자 노인네를 이용하진 않았겠죠. 저는 생명보험금만 받으면 저희 엄마는 다시 모시고 올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저를 낳아준 엄마를 해할 정도로 바닥은 아니라고요. 어차피 무연고자 노인네.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이렇게 떠나면 좋은 일 하나 하는 거고 장례까지 해결해주니 제가 좋은 일 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좀 더 앞당겼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엄마, 제가 창고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획에 실패하면 데려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지. 엄마가 창고에서 세상 떠나게 방치할 거라곤 말한 적 없었잖아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랑도 이혼하고 혼자 보험금 탄 돈으로 새 인생 살 거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지?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냥 이대로 조용하게 살길 원했는데 결국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다 너 때문이야. 차라리 그냥 너도 데려가서 그 차에 같이 태워보내 버릴 걸 그랬다. 그 입 좀 어떻게 담을 수 없니?
지금 일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아? 나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진 거야? 네가 그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저기 경찰 오고 있네. 하는 행동 보니까 아직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옥살이 하면서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무고하게 돌아가신 그 노인분과 어머님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살아. 알겠니? 경찰들은 남편을 연행했고 시모도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치실에 있던 시모가 아닌 무연고자였던 노인분은 수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 장례는 잠깐 미뤄지게 되었죠. 시모와 똑같이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외로이 살아왔던 그 노인분이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남편의 게임에 넘어가 범행의 대상이 돼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수사는 끝이 났고 무연고자였던 그분은 최대한 예를 갖춰 장례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게 되었죠. 사람의 악함은 한도 끝도 없다더니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의 죄책감 없이 행동을 옮겼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징역을 사는 동안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세상 떠나게 되는 날까지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많이 놀라셨고 제가 큰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도 다행이라며 저와 함께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며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을 했는데 더는 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양원 위치도 알려주지 않으셨네요.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어버리고 싶어요. 제 나이 이제 40대 초반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여자입니다. 살다가 보면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번에 제가 경험하게 된 하나의 사건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었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얻어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차별은 많이 받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냥저냥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한 가정이었고 동선에는 재력가 집안이라 돈 씀씀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심했거든요. 살아온 환경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생각하는 걸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얼굴을 붉히면서 지낸 적은 크게 없었습니다. 만날 일도 거의 없었어요. 저희는 맞벌이라 바쁘게 살았지만 동서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 살아왔었기 때문에 따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도련님은 원래 일반 회사원이었지만 결혼하면서 동선의 아버님 밑에서 일을 시작했죠. 저희 같은 경우 맨 땅에 헤딩하듯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부터 시작한 터라 꽤 오랜 기간 궁핍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동선의 가족 환경이 조금 부럽긴 했었어요.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 매번 동선애가 맡아서 결제를 해줬었네요. 매번 도움을 받는 것도 미안해서 저도 몇 번이나 결제를 하려 했었지만 동선은 제가 지갑 꺼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딸에게 구경하기도 힘든 비싼 장난감을 항상 선물을 해줬었죠. 동서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항상 시어머니가 계셨고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 착한 동서 때문에 억지로 나가기는 했지만 매번 그 끝은 상처받고 돌아오기만 했었죠. 그런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계속되는 차별에 저 또한 참기 힘들었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얼굴 뵐 때마다 참는 것도 한계가 느껴졌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매번 모임 있을 때마다 저를 깎아내리시는 말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시는 건가요? 일이랑 악착같이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이런 식의 모임 저는 원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2번 다시는 참석하지 않을게요. 네가 뭔데 그런 걸 결정하는 거니?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어른이 얘기하면 고개 숙이면 될 것을 어디서 고개 쳐들고 시애미한테 대들어? 빨리 자리에 앉지 못해?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너희 부모를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니? 엄마,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으신데 그만하시죠. 윤미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저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솔직히 경식이가 재수씨 잘 만나서 인생 핀 거지. 쟤는 뭐 볼 거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은 잘 살았나요? 똑같이 보잘것없는 집안에 재수씨가 들어와서 형편이 좋아진 건데 왜 나현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저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힘들게 시간 맞춰서 어쩌다가 모이는 건데 사람 난처하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세요? 엄마가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모르세요?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지긋지긋하다며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모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시모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던 시모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연히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는데 충격적이게도 회사에 찾아오셨네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시모에게 다가가니 왜 회사에까지 발걸음을 하셨는지 시모의 한마디에 상황 파악이 되었고 죄송하다며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드린 뒤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너희 회사까지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야? 한 발 물러나면 다가올 줄도 알아야지. 제가 왜 어머님한테 다가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참석해봤자 어차피 좋은 말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이가 결정한 걸 왜 저한테까지 오셔서 부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번복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정말 참석 안 할 거야? 그래도 중요한 행사인데 이왕이면 자리 채워줬으면 좋겠기에 직접 온 건데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이가 어머님 칠순잔치 참석하지 않겠다잖아요. 그럼 저도 그 의견에 따르는 건데 그걸 왜 제가 바로잡길 원하시냐고요. 이렇게 될 줄 아셨으면 처음부터 저희에게 잘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칠순잔치니까 집안의 장남은 자리를 채워줘야 하나 봐요. 부잣집 동서 있잖아요. 그거면 만족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저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한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그래, 알았다.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랑 인연 끊을 거다.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저희는 진작에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살펴가세요.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를 지르시는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모의 칠순잔치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거라 입이 닳도록 저에게 잡다한 일들 전부 다 제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셨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강하게 차단하는 바람에 저도 큰 소리 칠 수 있었죠. 그날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외식하고 싶어 남편과 약속을 잡은 뒤 퇴근한 다음 딸과 함께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 중인 것 같아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니 남편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칠순잔치 때문에 시모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남편에게 하시는지 듣고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건물 모서리에서 대화를 듣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를 만큼 시모가 꺼낸 말은 더 이상 저를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태식이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냥 몸만 참석하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어? 전에 있었던 일은 내가 미안했다고 말했잖아. 제가 그동안 엄마가 나연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을 봤을 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분명 칠순잔치 하는 날 또 다른 일이 생기겠죠.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식이랑 재수씨 있잖아요. 굳이 저희가 자리 채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쉬울 때만 찾아오시지 마시고 평소에 나연 엄마한테 잘 좀 하셨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어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도 그동안 엄마한테 많은 실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도 그 사람 회사까지 찾아가면 어떡해요. 오로지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엄마한테 받는 실망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 내가 아쉬워서 찾아왔다. 칠순잔치 때 편하게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으니까 참석하라고 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니? 나연애미가 몸으로 하는 일은 기똥차게 잘하잖아. 그래서 수발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 회사까지 찾아간 건데 나를 아주 물먹이던데. 그 자리에서 머리채 잡고 싶은 거 꾹 참고 다시 너한테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채 잡고 패대기를 칠 걸 그랬다. 이번 일로 마음 좀 풀어보려 했는데 너희들이 망친 거니 후회하지 말거라. 어머님, 그런 거셨어요? 칠순잔치 때 자리만 채워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네요. 차라리 동서한테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많이 붙여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건 또 눈치 보이셔서 말도 못하셨나 봐요. 그동안 저희가 연락 끊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시간 잡아먹고 싶지 않네요. 오늘 저희 가족
오래간만에 좋은 데 가서 외식할 거거든요. 그럼 살펴가세요.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등을 돌려 차에 올라탔어요. 끝까지 저를 바라보셨던 시모의 눈빛은 분노가 가득하셨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시모에게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칠순잔치는 저희 없이 진행이 되었네요. 동서한테 전화가 왔지만 저희 사정을 설명한 뒤에 동서만 참석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도 그때 당시 저희가 매몰차게 등을 돌린 모습을 보고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동서가 찾아오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시작되었고 결국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형님께 연락드렸던 건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어머님 때문에 저도 난감한 상황이라 일단 도움은 받아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드렸어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술을 끊임없이 드시길래 이유를 여쭤보니까 곧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형님이랑 아주버님께서 연락도 안 하시고 아예 인연 끊은 것처럼 행동을 하시니까 정신적으로 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들어오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머님께서 계속 저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동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다시 들어가면 달라지는 건 전혀 없어. 이번에 어머님 칠순 때 왜 참석 안 했는지 얘기해 줬었잖아. 어머님은 나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다가오는 명절에 참석하면 뭐 하겠어? 결국 혼자서 명절 음식 만들 텐데 동서는 이곳저곳 인사드리기 바빠서 늦게 온다 하지만 결국 내가 혼자 떠안게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런데 이런 기분과 그동안 어머님의 행동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나는 다시 시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동서는 집안 자체가 워낙 부유해서 우리 집안과 계속 비교 대상이 되고 있잖아. 이게 현실이야. 끊임없이 비교를 하실 거라고. 나는 그런 어머님의 행동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동서도 봤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이제 그만하고 싶어. 동서는 모든 걸 인정한다며 제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저를 이해해주는 동서가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대화를 끝낸 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자 전부 다 연기하는 거라며 어떻게 해서든 제가 시댁에 발을 들이게 하려는 행동인 것 같다고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명절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도 그동안 시모의 행동에 질릴 대로 질려버려 치를 떨고 있었네요. 그렇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워낙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 무슨 일인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많이 놀랐지? 내가 전화한 건 너희 시애미가 최근 들어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암 진단을 받고 말았단다. 대장암이라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구나.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세상 떠나고 얼굴 보러 오는 것보다 그 전에 얼굴 보는 게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집사람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예전처럼 난리칠 정도의 기운은 없으니 생각해보거라. 예상하지 못한 시부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바로 연락을 한 다음 현재 시모의 상태를 알려주었어요. 남편도 생각보다 많이 놀랐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집에서 다시 대화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서 남편과 함께 못다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결국 시부의 말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댁에 찾아갔네요. 몇 달 만에 얼굴을 보는 건데 누워 계신 시모의 모습은 생각보다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야 찾아온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네요. 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애원했을 때는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더구만. 세상 떠날 날 가까워오니까 구경하러 온 거니? 너희들 마음에 조금의 침이라도 남는 게 싫어서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엄마는 몸이 이런 상태에서도 저희한테 상처되는 말을 꼭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가 그동안 이 사람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하는 내내 사람 차별하고 온갖 시집살이 다 시키면서 눈물 쏟게 만드셨잖아요. 제가 뒤에서 그 모습 지켜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결국 엄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집안 재력으로 차별하셨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식으로 분위기 만들고 떠나시면 마음 편하세요? 병원에서 가망도 없다면서요. 대장암이 늦게 발견돼서 주변 정리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 상처 주고 이 사람에게 모진 말들 늘어놓으시면 속이 후련하세요? 저희가 잘못 온 것 같네요. 그냥 장례식장 때 올 걸 그랬나 봐요. 눈 감으실 때까지 더 이상 이제 발걸음 안 할게요. 남편은 시모가 누워 계신 방에서 나왔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좌우로 흔드시며 이렇게 된 게 전부 제 탓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돌발 상황이라 남편과 시부가 저와 시모의 사이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남아있던 기력을 전부 쏟아내셨는지 제 머리를 잡은 손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 동선회가 시댁에 도착했고 난리가 난 집안을 확인하자마자 급하게 달려와 온 가족이 달려붙어 겨우 시모와 저를 떼어놨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시모에 대한 서러운 마음이 눈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려고 저를 막아선 남편을 시모가 밀치려 하자 결국 보다 못한 시부가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에 정적이 흘렀고 시부는 언성을 높이시며 화를 내셨네요.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 당신이 하는 행동은 우리 집안을 욕먹이는 거라고.
그동안 신보가 고약했으니 이런 벌을 받게 된 거라고. 온 가족이 전부 등을 돌려야 그때 돼서 후회하겠어? 지금 이 기분으론 나도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네. 장례식? 뭐 잘한 짓을 했다고 그런 걸 해줘? 결국 세상 떠나면 한 줌의 채밖에 안 되는데 이 상태로 누가 나 꼴당에 찾아가겠소? 그럴 바엔 그냥 공동 화장터에 털어버리고 말지.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걸 원하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나이 먹고 애만도 못한 행동하지 말고.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던 발을 떨고 계셨어요. 언제나 한결같이 침묵을 유지하며 조용하셨던 시부가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온 가족이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시부의 분노한 눈빛에선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모가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안락 의자에 제 딸 나연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모는 나연이한테 다가가 당장 내려오라며 뺨을 내리쳤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는 제 딸을 안고 시모를 피해 남편 옆으로 달려왔어요. 예전에 동서가 선물해줬던 안락 의자였는데 금액대가 2천만 원이 넘는 비싼 의자라 시모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딸이 앉았다고 뺨에 손을 올렸다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모두가 경악을 했고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가 보는 앞에서 안락 의자를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결국 제일 아끼던 의자가 망가지자 시모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셨고 그제서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시부는 시모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괜히 오라고 해서 상처만 남겨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괜찮다는 말은 나올 수 없었네요.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시댁에 있었던 충격적인 상황들이 진정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죠. 저는 이대로 시모를 그냥 눈 감게 할 수는 없어 계획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 뒤 다시 남편과 시댁을 찾아갔어요. 일주일 간격이었지만 시모의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몰골은 말이 아니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던 만큼 시모는 저희가 왔는데도 쳐다만 볼 뿐 일어나지도 못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분 살아계셨는지 저희를 바라보며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시부는 저희에게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데 시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 재산이 저희한테 올까봐 불안해한다며 매일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에 한숨만 나왔네요. 저는 시모께 단둘이 드릴 말씀이 있다며 시부와 남편에게 자리 좀 비켜주시길 부탁드렸고 제 가방에 있는 은박 봉투를 시모에게 건네드렸습니다. 왜 또 온 거야? 내가 언제 숨 넘어가나?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니? 그동안 내가 모아두었던 재산을 너희한테 줄 것 같아?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어머님은 신경 쓸 게 참 많으셔서 눈도 못 감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세요? 볼 일이 있으니까 잠시 들린 것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를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상처 주실지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것도 머리 쓰는 일이잖아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으니 가시는 길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뜯어보세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제가 준비한 선물에 감동받으셨어요? 이게 뭐야? 지금 나보고 이걸 선택하라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그동안 나한테 당했던 복수하는 거냐? 복수라뇨. 저는 그런 적급한 단어 입 밖에 꺼내지 않아요. 샘플로 필름 준비한 건데 마음에 드세요? 하나는 어머님 웃고 계신 얼굴이고 또 하나는 어머님 정색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고르기 힘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께서 웃는 모습은 그동안 본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하신 것 같고 정색하는 얼굴을 영정사진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어머님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영정사진으로 꽤 유명하고 비싼 곳에서 주문 제작한 거예요. 이 정도는 감격해서 눈물 정도는 흘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큰 며느리가 큰 맘 먹고 준비한 건데 좀 서운하긴 하네요. 그럼 결정되시면 아버님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2번 다시 얼굴 뵈러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요. 거동도 못 하시는데 무리하게 몸을 일으키실 필요 없으세요. 말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준비한 선물에 감동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제 딸을 왜 건드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그럼 편히 떠나시고 눈 감으시는 순간까지 제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시모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을 하지 못하고 제 멱살을 잡으려 몸을 힘겹게 일으키셨지만 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분노를 삼키기 힘드셨는지 자지러지면서 바닥을 기어 제 발목을 잡은 뒤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더 이상 시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시모는 2달 정도 후에 눈을 감으셨어요. 시모의 장례가 진행이 되면서 제가 준비한 영정사진 중에 제가 드린 말씀과 반대로 웃고 계신 얼굴의 모습을 장례식장에 사용을 했어요. 한평생 악덕한 모습만 보여주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시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뉘우치지 않으시고 분노를 참지 못하신 시모의 행동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까지 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시모는 시부의 결정으로 납골당에 안치되지 않으셨어요. 화장하고 남은 잿가루를 공동 화장터에 뿌리셨고 시모가 없는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한 사람 없다고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가 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항상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